안녕하세요. 위클리 비글 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한국의 하늘과 바다의 스텔스 기술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하늘에서는 KF-X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바다에서는 장보고3, 배치2-3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한민국 국방력 증대에 막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 전장에서는 적의 레이더 등 감시망을 기만하고 은밀히 적진 깊숙이 침투해 적의 핵심 시설 및 군사 전력을 파괴하는 전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중에서는 스텔스 전투기가 등장하였고 해저에서는 이론상 무한 잠수가 가능해 적의 함정을 은밀히 추적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들의 원천 기술은 극비상황이기 때문에 개발 능력이 없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런 기술들이 적용된 군사 장비를 구매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무기들을 구매하는 입장이지만 지금은 직접 개발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왔으며 실제로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하늘의 스텔스 기술과 해저의 스텔스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의 스텔스 기술입니다. 한국의 스텔스 역사는 비교적 긴 편에 속합니다. 미국의 F-117 나이트호크가 세상에 등장해 1990년대 초 걸프전에서 큰 활약을 펼치자 1996년에 본격적으로 국방과학연구소와 군 등 관련 기관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 항공 분야에 대한 스텔스 형상 설계와 재료 개발 과제를 개시하며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이 중 램의 경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300여 종의 다양한 무기계와 유기계, 금속계 물질을 사용해 다양한 테스트를 수행하며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도전 손실, 자성 손실, 분국 손실 기능을 모두 갖춘 나노 구조의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램은 레이더의 S밴드, C밴드, X밴드 대역에 걸친 레이더 전파의 90% 이상을 흡수하는 강력한 광대역 전파 흡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를 검증하고자 2001년 4월 공군의 도움을 받아 F-4 팬텀 전투기에 램을 도포한 후 RCS를 측정한 결과 기대했던 성능의 RCS가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스텔스 외형으로 형상 설계를 적용한 KF-X 시제기에 한국형 램을 도포하여 이를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극한의 환경에서 KF-X를 노출시켜 스텔스의 성능, 램의 내구성 등을 테스트할 계획이며 검증이 완료되면 KF-X 실기체에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램을 사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램을 전투기에 도포할 때 항원항습이 적용된 공간에서 전문가가 천천히 도포를 해야 하여 도포에 어려움이 따르고 또한 이를 지속관리해야 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미국의 스텔스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램을 관리하는 측면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한국은 램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의 스텔스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메타코팅 기술입니다. 파동에너지 극한제어연구단이 개발한 유연 메타표면 흡수체 기술은 얇은 플라스틱 필름에 메타 전도성 잉크를 이용해 흡수성을 가지는 다각형 무늬를 인쇄하는 방식입니다. 이 필름을 썬팅하듯 KF-X 기체 표면에 붙이게 되면 스텔스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텔스 메타코팅 필름은 램과 같이 특별한 도포 능력과 항원항습 시설이 필요 없으며 외부 환경 요인 중 비와 수분에 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스텔스 필름의 성능 테스트 결과 X밴드와 Q밴드 대역의 레이더 반사파가 1만 분의 1로 줄어드는 성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필름을 KF-X에 사용하게 되면 이론상 5세대 스텔스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개발 단계라 적용에 대한 여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스텔스기는 동체뿐만 아니라 전투기의 조종석 유리도 스텔스 강화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는 미국의 F-22, F-35에 적용하고 있는 ITO 코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된 ITO 코팅은 X밴드 대역 주파수에 대해 수직 입사를 90% 이상, 경사 입사는 80% 이상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직 미국도 개발 중인 그래핀 소재를 이용한 전도성 코팅 재료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파동에너지 극한제어연구단은 KF-X를 위해 신소재인 그래핀을 사용하는 전도성 코팅 재료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핀의 전도성이 구리보다 100배가 높으며 열 전도성은 다이아몬드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게다가 가시광선에 대한 투과율이 97.7%에 달해 앞서 소개한 ITO 코팅률의 투과율 80%보다 우수합니다. 가시광선 투과율은 조종사의 시야와 관련이 있습니다. ITO 코팅은 시계에 약간의 왜곡 현상과 장거리 표적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그래핀 전도성 코팅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연구에 따른 결과이며 실제 양상과 KF-X의 적용에는 많은 검증 등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해저의 스텔스 기술입니다. 파동에너지 극한제어연구단은 장보고3 배치2부터 적용할 수 있는 메타구조 기술을 활용한 음향소음 감소 기술과 잠수함 외벽에 붙이는 특수한 흡음 타일을 선보였습니다. 장보고3 배치1인 도산 안창호함에는 디젤 기관과 고성능 연료전지를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산 안창호함의 동력체계는 잠수함의 배관을 통해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 소음 전달을 막고자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주름관, 이중 배관 공법과 소음 흡수에 특화된 소음 감소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소음 차단 체계는 관리의 어려움과 부피가 늘어나는 등 여러가지 개선이 필요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파동에너지 극한제어연구단에서 개발한 메타구조 유체 소음기는 잠수함에서 발생하는 음파에너지를 메탈 물질이 흡수해 열로 전환시켜 날려버리는 단순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잠수함 소음을 없앨 수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 잠수함 소음인 1에서 10kHz대역의 소음을 30dB 이상의 효율로 감소시켰습니다. 게다가 잠수함 배관 구조물에 메타구조 유체 소음기를 중간중간 끼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설치도 매우 간편합니다. 잠수함 스텔스 기술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또한 파동에너지 극한제어연구단이 초박형 수중 흡음판을 개발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와 화성 RNA가 개발해 도산 안창호함에 적용한 기존의 두께 10cm의 다층형 음향 흡수 타일을 보면, 맨 앞에는 소금물에 잘 견디고 강도가 뛰어난 합성 고무, 그 다음에는 음파를 분산시키는 다공질형 흡음재, 그리고 수많은 미세 공기로 음파를 흡수 및 분산시키는 폴리우레탄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액티브 소나에서 발사된 음파를 4분의 1로 줄이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10cm의 두께로 두껍고 무겁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초박형 흡음판은 메타 소재를 활용해 스텔스 전투기의 램처럼 소나의 음파를 받으면 이를 흡수해 열로 바꿔 날려버립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고무재질 음향 흡수 타일보다 8분의 1이 얇지만 성능은 동등 이상이기 때문에 장보고3 배치2부터는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 기술력은 나날이 발전을 더하고 있습니다. 전투기나 잠수함 개발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스텔스 기술과 같은 특수 기술들을 독자 개발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현대 전장에서는 1%의 성능 차이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만큼 기술의 중요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1%의 차이의 기술들은 절대 기술 보유국이 전수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는 직접 개발밖에 답이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단순히 성능이 좋은 미국산 혹은 서방세계의 무기를 도입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무기를 지속 개발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이상 위클리 비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